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평화협상 과정에서 시작부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패싱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거래주의적 평화협상 방식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될 그 시간이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자국민이 좀 죽어나가고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활용되는 것은 아픔이 있으나, 어떤 북한의 고립주의를 해소하고 경제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국면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유민 정신, 내민 정신, 청년 중심 사상을 줄곧 주장해왔던, 강조해왔던 김정은 통치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상처는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는 다르죠. 미국의 실익을 극대화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다면 악마와의 거래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니, 사실은 꼭 러시아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대중국 봉쇄에 있어서 중러에 결집된 힘을 좀 빼고, 강대국 정치의 기한 혹은 신제국주의의 시작,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요. 트럼프 신행정부가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시간 좀 고민하고 준비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 유럽연합까지 포함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특히 이제 중국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 회담 자체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 혹은 협상 당사자들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핵심적인 조건 중의 조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럽연합 패싱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물론 이제 패싱을 시킬 수는 없죠. 이 전쟁의 갈등 당사자이고 가장 큰 피해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를 대놓고 패싱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당장 이제 이번 주 내로 사우디에서 미국 중재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실무 협상팀이 머리를 맞대고, 이 결과를 기초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중재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실무 협상팀과 관련 부처 장관들의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을 들어보면, 사실상 평화협상 과정에서 시작부터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패싱되고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모든 게 타격입니다. 예상했던 조건들이긴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한 방에 미국이 시작부터 제시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고,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거래주의적 평화협상 방식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건건마다 모든 게 말씀드린 대로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하는 것 자체가 실용적이지 않다. 그리고 2014년 이전으로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을 회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하다. 나아가서 지금 벤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는데, 결론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 50% 이상에 대한 지분을 지금 요구한 것이고요. 일부 안전보장을 미국이 좀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교환하는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합니다. 북한군 파병 의제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미국, 나아가서 직접 이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게 될 유럽연합까지도 북한군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러시아군은 파병된 북한군을 당장 철수시키지 않고 다른 의제들과 연계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설령 철수한다라고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또 신분 세탁을 통해서 종전 이후에 재건 사업에 북한군을 노동 인력으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은 또 많은 경제적인 실익,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실익들을 얻을 수 있으니 의미 있는 반대 급부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러시아나 북한 모두가 이 파병 카드는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해서 그들의 어떤 이익들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유민 정신, 내민 정신, 청년 중심 사상을 줄곧 주장해왔던, 강조해왔던 김정은 통치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상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인명 피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북한의 여러 실익들이 가치가 있고, 내부적인 체제 결속과 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어떤 안전 보장을 해주고, 또 향후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미북 대화도 그 물꼬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국민이 좀 죽어나가고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활용되는 것은 아픔이 있으나, 어떤 북한의 고립주의를 해소하고 경제난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국면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될 그 시간이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대규모 파병 그리고 파병의 장기화를 통해서 반대급부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파병에 시간이 필요한데 절대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인데요. 그 전에 어쨌든 승리 선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2월 말 이후에는 평화협상은 평화협상이고 그것과 무관하게 또 대규모 공세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 또 추가 파병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까지 미국이 주도했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체제 안에서 본다면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그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지극히 매우 비합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는 다르죠. 어떤 미국의 실익을 극대화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다면 악마와의 거래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니 또 그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이 기여를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해서 크렘린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모스크바로 초청을 한 상태이고 또 과거에 전승절 60주년 행사 때 이미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 국가들이 참여했던 과거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못할 이유는 없죠. 정치적 명분만, 정당성만 있다면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은 양과의 거래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그 협상의 달인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시작부터 지금 러시아 편을 드는 이유는 대중국 봉쇄에 있어서 중러의 결집된 힘을 좀 빼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보다 약간 그레이존으로 어떤 중립적인 위치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런 당근책을 유화책을 상당히 좀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4년 러시아가 크림을 병합했을 때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G8 회원 자격을 박탈한 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이 되었다 해서 이제는 G8 체제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얘기한 건데 이것은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진과 같은 러시아가 체감하는 안보 우려를 사실상 지원을 한 것이고요. 사실은 꼭 러시아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고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가치가 지금 약간 위태위태한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대안체제라는 것이 브리스 플러스 체제입니다. 그 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는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영향력이 더 강한 것이죠. 결국은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일부분 떼어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푸틴 달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